그런데 그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경제단체 주도로 설립된 두 민간 재단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가뜩이나 국민의 삶의 무게가 무거운데 의혹이 의혹을 낳고 그 속에서 불신은 커져가는 현 상황에 제 마음은 무겁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들께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대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는 소임을 다하고 제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을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두 축으로 설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그것은 전 세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처럼 관 주도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의 두 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창조 경제는 전국에 창조 경제 혁신 센터를 설치하여 대기업을 전담 기업으로 매칭하고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민관 합동의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의 벤처 창업 붐이 확산되면서 처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 때 글쎄요 라던 우려는 사라지고 이제는 G20 중 최고의 혁신 전략이 되었고 외신들도 찬사를 보내는 등 세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류를 통해 코리아를 친근하게 알아가고 한류가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의 산업화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들도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 시장의 경제적 가치에 주목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것이 곧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되며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정부도 순방 때마다 세계 각국의 우리 문화를 소개해왔고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외국 순방 때마다 경제사절단으로 함께한 여러 기업들과 그동안 창조경제를 함께 추진해온 기업들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자 뜻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가 있고 또한 지난해 7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 대표를 초청한 행사에서도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이 바로 문화 콘텐츠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융복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문화, 체육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며 어려운 체육 인재들을 키움으로써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에는 퇴근 시간도 없고 휴일도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밤낮 없이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헌신해 왔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을 신뢰하고 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와대에는 국정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뿐만 아니라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현실에 맞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항들을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입니다. 또한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인이 숨은 실세가 있는 것 같이 보도를 하면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몰아가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진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에는 이런 근거 없는 일로 나라를 흔드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서실장님 이하 여러 수석들과 정부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루빨리 밝혀서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 문서 유출을 누가 어떤 의도로 해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밝혀야 합니다.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수석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속전속결로 빨리 밝히게 해서 국정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입니다.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만만회를 비롯해서 근거 없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국민들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귀국길 기내에서 빠른 시일 안에 중국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같이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 거고 그래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그런 한반도의 어떤 평화 통일을 어떻게 이루어갈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일본이 아직도 역사 인식에 대해서 전향적인 그 자세를 이제 갖고 있지 않은 이런 그 상황이지만 동북아의 그 동북아의 평화와 또 평화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임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그 제의를 해가지고 이제 시 주석께서 거기에 동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아마 이제 일본 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날짜가 정해질 겁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게 되면 북한이 미국의 적이 아닌 것으로 돼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명분이 흐려지게 되는데요. 그동안 북한은 미국에 꾸준히 요구를 해왔는데 중국이 갑자기 이를 들고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고 요구해왔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으면 북한이 미군의 적이 아닌 것이 돼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약해지고 국제사회가 북한과 미국을 동등한 상대국으로 인정하게 돼 대북 제재 목적도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선 비핵화를 수용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갑자기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제안은 북한을 육자회담 등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대북 제재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대중국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아닌 대화의 방점을 찍은 중국의 제안은 쉽게 성사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선 비핵화 대신 사실상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들어준 것으로도 해석돼 한미일에게는 부담스러운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핵화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는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것 그리고 우려하는 바도 들어줘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압박 정책에서 그것에 좀 호흡 조절을 하면서 북중 관계 이 부분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좀 키워가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머뭇거려온 중국이 갑자기 평화협정을 주장하며 북한에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데다 주한미군 내 사드 미사일 배치에 대한 반발 강도를 높이면서 고강도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주변국들의 입장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오늘 전세기편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초청자인 김정은과 만나느냐 여부인데요. 김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김정일 조문 이후 북한을 방문한 이 여사는 출발 전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측근을 통해 밝혔습니다. 저의 평양 방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화와 만남이 이어지는 길이 되어야 된다. 김대중 평화센터 관계자 등 방북단 18명은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1시간 만인 오전 11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맹경일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일행이 영접했습니다. 어린이용 털 목도리와 의약품 등을 가지고 간 이 여사는 오후에 여성병원인 평양산원 등을 방문한 뒤 백화원 초대소에 여장을 풀었습니다.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을 맞아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경원선 복원은 통일로 나가는 출발점인 동시에 경제 제도약을 이루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5년 남북분단으로 70년 동안 끊겼던 경원선이 다시 연결됩니다. 오는 2017년 말까지 남측 지역인 백마고지에서 월정리까지 9.3km 구간이 먼저 복원됩니다. 박 대통령은 기공식에서 평화통일과 새로운 미래개척이란 말로 경원선 복원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오늘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온 경원선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아픈 역사를 치유하고 복원하여 통일과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까지 하나의 경제 권역으로 묶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출발이란 점도 강조했습니다. 철원과 원산, 나진과 핫산을 지나 시베리아와 유럽을 연결하게 됩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군을 알리는 힘찬 기적 소리가 한반도와 대륙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도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비무장지대부터 평화 생명의 공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기공식 참석에 앞서 박 대통령은 실제 경원선을 타고 다녔던 신앙민 할머니와 열차로 이동하며 철길 복원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원산으로 해서 북한으로 해서 러시아까지 강하게
있지만 제가 나이가 많아서 보건 기공식도 그런 통일을 한시라도 앞당기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행사 내내 경원선 복원은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시작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통일 기반 조성에 꾸준히 국정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진정 우리 수령님은 사람 중심의 새 시대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주체의 태양이시고 우리 전군님은 그것을 무한대로 이어놓으신 선군의 태양이십니다. 유엔 창설 당시 유엔 헌장 첫 머리에 새겨진 우리 인류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그들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임동훈 일부 부장 인사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서울에 갈 때 같이 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대 서울공화 통일위원회 서울국장 권경원 서울연구원 부장 여기 저 개인화 되시는 분들 그리고 저 선생님 여성도 모두 철저히 다 같이 합의 보고 이렇게 해서 돼갑니다. 자기 소개를 하세요. 송이자가 소개도 나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기 대민 김인수. 아이고, 예, 몰랐습니다. 예. 봤냐고. 우리 정부의 전화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선임이라 나는 신경이 짙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평양 방문한 박근혜 여사와 위생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합니다. 이번 여사께서 그건 다 해서 준비만 아니라 가시기 전에 뜻을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셔야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도움이 되는 걸로 돼야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당연히 정말 상품 말이죠. 하셨습니까? 예. 그 보고 받으시면서 절대로 불편이 없도록 하나 저도 당도 꼭 그대로 우리 당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모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화가 귀중하십니다. 내 모습을 보세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오세요. 뜻깊은 그 만남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저는 뜻깊은 정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국이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을 함께 모아서 정말 우리 여성들은 특히 그 자유
남남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신뢰와 화해를 도모하며 민족 자주의 원칙에서 결의의 대단합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 밝은 전망을 열어놓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한반도 갈등을 근원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정치, 군사적 신뢰 구축과 사회, 경제적 교류, 협력의 상호 보완적 발전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를 위해서는 우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